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뭐 당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당 지지율이 지금 역전이 됐어요. 네.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어준 총수하고 티키타카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 내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 이런 말도 해가지고 반발을 자아내고 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각 누구요? 내가 김민석 총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김민석 총리가 선거 때 뭐 했길래 영향을 미쳤나요? 그 감정적으로들 하시면 안 되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여당 지지층들끼리 너무 얼굴 붉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갈등과 분열 상황이 너무 강해요. 여당은 이 분열을 봉합하고 갈등을 소강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갈등을 촉진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얘기를 했던 분이 그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번에 박지원 그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박규환? 네, 그분이던데 지명직 예.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직책입니다. 네. 당 대표와 무관하게 그렇게 발언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내각 총사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내각이 책임을 지라는 말은 도대체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번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정권 심판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정권의 대대적인 심판을 가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자기들 심판을 피하려고 네. 지금 저 정부를 그 대신 방패 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치에 닿지 않은 얘기 어디 있어요? 지금 국정 운영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여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모두 발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정책래 대표를 비판하는 여러 패널들이나 비평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결이 좀 달라요.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내용적으로는 선거가 패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계량적으로는 선거를 완전히 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내각의 책임을 돌려서 이거를 실패로 규정한단 말입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 뭐 시즌 2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실현하신 겁니다. 저는 예. 이 문제는 본인이 임명한 최고위원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임명직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명백하게 실현을 하신 거고 지금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지금 결국 뭐 조승래, 박규환 이런 분들이 정청래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로써 정청래 대표의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그 아주 2차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암담하고요. 예. 아니, 이러면 1인 1표 이럴수록 본인의 연임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줄어듭니다. 예. 1인 1표제라거나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짤막한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보안 수사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하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워딩 그대로 하면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라였잖아요. 네. 논의했나요? 안 했어요. 대통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보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의 이런 입장은 우리 하원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대통령 입장에 100%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이 논쟁이 붙었을 때도 네네. 조국 혁신당 사이드와 예. 뭐 일부 김호준 씨 등등 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사이드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적 방식이 네.
정책의 효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정서에 호소해요. 이른바 포퓰리즘적이죠. 네. 우린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때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신이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저는 검찰 개혁을 왜 민주당 정신으로 해야 됩니까?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으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시면 그거는 내 유족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편익과 그다음에 권력 기관 간의 견제 기능을 중심으로 하라라고 하실 거지. 네. 내 한 프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저희 당의 어떤 정신적 지주와 같은 그런 대통령의 이름을 참칭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파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책의 기능과 효용을 놓고 우리가 논쟁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 그 지지층만 속 시원하는 그런 검찰 개혁하면 되는 겁니까? 이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미치는 모든 효과는 모든 국민들한테 돌아가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극단적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그 당대표 연임과 관련한 그 선동 아니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정청래 저기 대표님 결집하자 이렇게. 정청래 대표님 연임하시면 안 됩니다. 연임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은 당대표 연임하는 게 뉴노멀이 아니에요. 이재명 예.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연임할 때 네. 우려와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다음 대통령이 되리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전당대회를 열었을 때 90%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연임하는 게 뉴노멀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 민주당 당대표가 연임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임기가 1년밖에 안 했다 뭐 이런 핑계를 대시겠지만 연임하는 것 자체가 뉴노멀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건데 아까 공희준 평론가가 잠깐 얘기하시던데 여당 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 이게 뭐냐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안정성이 없어요. 불안해요. 네. 너무 거칠어요. 예. 분열과 갈등을 촉진해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껏 해온 정치의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께서 어떤 정치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감으로써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역사를 한번 뜯어보시면 아이고 뭐 선명한 어떤 개혁 노선 뭐 좌우 그렇죠.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뭐 정확하신 피디님 말씀 정확하신 게 야당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자처하면서 당대포 그랬어요. PR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상대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하시면서 지지층의 사이다를 선사하고 네. 그래서 사랑을 받았죠.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역임하실 때는 그 상임위 회의를 이렇게 뭐 고루 뭐 대화 소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의힘에 휘둘려 다니지 않으면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단호한 태도로 했기 때문에 정청래 잘하네 이런 여론이 지지층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야당 의원이나 야당 중진이나 야당 법사위원장이랑 여당 대표는 역할이 달라요.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합 갈등들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도 있고요, 뭐 진영 갈등도 있고요, 이념 갈등도 있고요, 계층간 갈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노 갈등도 있고요, 젠더 갈등도 있죠. 이런 갈등들을 어디서 조정하냐면 국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신 이제 모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도 지금 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도 네.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도 조정을 못 하는 분이
그 사회에 있는 복합적인 다양한 갈등들을 조율해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지금도 보면은 당내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 그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나와야죠.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 분은 뭐 나갈 때가 뉴스공장이랑 매불쇼밖에 더 있나 그런 얘기도 막 아니 뭐 하시던데 저희는 됐고 저 뭐 무슨 TV 조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때 했던 것처럼 당원전 이런 데 가지고 뭐 당원과의 만남 이런 거 열어 가지고 비판도 듣고 설명도 하고 내가 한번 그래도 잘 봉합해 보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예. 그럼 민주당 당 대표니까 뭐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면 뭐 보수 언론들도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 쥐어주고 그럼요.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라. 그런 식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그 실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적으로 보는 게 딴지일보에 갑자기 글 썼다는 거예요. 게시판에. 정찬희 대표님께서 모르십니까? 그렇게 온라인 보시는 분이 얼마나 지금 지지층들이 인터넷에서 얼굴 붉히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세요? 근데 딴지일보에 그런 글을 쓰면 그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딴지일보 그 계시는 회원분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거 말고 달리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지 않는 그 비판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봉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자기 공격하는 사람으로 내버려두고 자기 이거는 예전에 야당의 중진으로서 PR을 구분해가지고 자기 지지층 갖고 가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여당 대표 하기에는 매우 위험하죠.